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는 이제 끝이 났고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사퇴로 1년여간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 선거에 어떤 후보들이 나설지 물밑 경쟁이 점차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사퇴로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합니다. 대선이 끝나면서 향후 도지사로 누가 나서고 있는지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영훈 도당위원장과 허성무 전 부지사가 홍 지사 사퇴를 압박하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경수 국회의원과 공민배 전 창원시장도 예상 후보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전현직 의원과 지자체장들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완수, 이주영, 윤한홍 의원과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이창희 진주시장, 윤상기 하동군수, 나동현 양산시장 등입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선 강학도, 여영국 현 도당위원장이 출마할 뜻을 밝히고 있고 신생정당인 바른정당은 아직 거론되는 후보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권민호 거제시장도 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의 득표율 차이가 0.5%에 불과해 내년 도지사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개헌과 맞물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두 번째로는 대선 후에 처음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주도권 쟁탈이 굉장히 치열한 그러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내년 경남도지사 선거는 현직 도지사가 공백인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이를 향한 예비 후보들의 치열한 각축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조선업 침체의 대규모 분식 회계까지 드러나 대우조선해양은 혹독한 구조조정 중인데요. 이 와중에 회사 돈 수억 원을 빼돌린 직원이 또 적발됐습니다. 차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업용 전구, 절단 방지 장갑과 용접기 공구, 조선소 현장 비품들입니다. 이런 비품을 계약보다 적게 납품받고 묵인하거나 비품을 빼돌려 다시 납품하도록 한 대우조선해양 직원 8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회사 돈 8억여 원을 빼돌려 납품업체와 절반씩 챙겼습니다. 적게 들어온 걸로 수량을 맞춰서 금원을 되돌려 받는 그런 수법입니다. 현장 책임자들은 관리 감독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역용해서 자기들 생활비나 조선업 침체로 회사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던 지난 2013년부터 회사가 기로에 섰던 올해 초까지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대우조선은 지난해 모 차장이 200억 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줬고 2013년에는 회사 임직원 4명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같은 해 안전용구 6억 원어치를 빼돌린 직원 5명이 붙잡혔습니다. 대우조선은 내부 고발과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비리를 막는다지만 잇따르는 사건에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내부 고발 제도를 통해서 이 사항을 알게 됐고 전체가 입고가 됐다라고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일일이 개수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대우조선 직원 8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벽지학교 가산점을 노리고 학생을 위장 전입시켜 세로 학급을 편성해 해당 학교로 발령받은 교사와 이에 가담한 교직원 등 9명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적발된 교사 등은 승진에 유리한 벽지학교 가산점을 얻기 위해 자녀나 다른 학생을 벽지학교 3곳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복식 학급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새 학급을 만든 뒤 인사 요인을 만들어 해당 학교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에서 김해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신설됐지만 시스템 운영은 아직 주먹구구식입니다. 이 노선뿐만 아니라 창원 등으로 가는 기존 시외버스도 인터넷 예매나 카드 결제가 안 돼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터미널에서 혁신도시를 거쳐 김해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 시간에 맞춰 공항까지 가야 하는 노선인데도 인터넷 예매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시외버스 노선은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과기대 앞과 계양 오거리 등 진주 지역 간이 정류장은 4곳.
간이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사려는 승객들이 모두 현금을 준비합니다. 카드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원이요. 카드 안 됩니다. 네? 카드가 안 됩니다. 카드가 안 돼요? 현금만 되나요? 네네. 승차권도 간이 양식으로 끊어줍니다. 또 전산화가 되지 않아 승객이 몇 명이나 탈 것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진주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를 예매해 보겠습니다. 서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예매가 되지 않습니다. 창원에서 진주로 오는 버스는 인터넷과 모바일 예매를 할 수 있지만 진주에서 창원으로 가는 버스는 현장 발매만 가능합니다. 지정 좌석제가 안 되다 보니 터미널에서 출발한 버스에 이미 승객이 다 차서 간이 정류장에서 못 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차가 와서 타려고 하니까 승객이 가득 차서 표를 구매한 이상 당연히 차를 타고 가는지 알고 마냥 기다렸다가 차가 왔지만 차를 탈 수 없었어요. 혁신도시 영향으로 시외버스 노선은 확대됐지만 진주 시외버스 시스템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탈원전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차질과 지역경제 타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성권 기자입니다. 현재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공약으로 중단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는 물론 시험 중인 신고리 4호기 가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신규 원전의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탈원전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탈핵단체와 협약서까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원전을 스스로 유치한 일부 주민은 물론 울주군 의회와 일부 국회의원은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이 중단될 경우 연이은 73만 명에 이르는 건설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울주군 의회는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투입된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포함해 매몰 비용 수조 원이 날아가게 된다며 원전 건설 중단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일부 학계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전 건설을 당장 중단하면 10년 내 전력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육성 전략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발의된 신규 원전을 제한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탈원전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됩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논란과 진통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도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경남 지역은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많은 양은 아닌데요. 천둥, 번개가 치며 요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로 인해 현재 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무척 짙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지난 주말만큼은 아니지만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의 영향으로 오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방은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가득하고요. 남해상에는 비구름도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아 포근합니다. 모두 15도를 웃돌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6, 7도 정도 낮아서 현재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15도 안팎까지 올라 있는데요. 낮에는 2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모든 해상에도 짙은 안개가 깔리며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먼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맑은 날씨 보이며 활동하기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김해시 상동면 매리와 양산 유산동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의 2단계 구간이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됩니다. 고성군은
정부가 주관한 6차 산업 네트워크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밀양시가 오늘 18일부터 4일간 열리는 아리랑 대축제 기간 동안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시내 일부 구간에 차량 통행을 제한합니다. 산청구는 예비 귀농인과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안내 도우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첨단 로봇과 로봇 관련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7 코리아 로봇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4일 동안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행사에는 로봇 전문 기업과 콘텐츠 기업 등 48개 업체가 참여해 222개 부스를 운영합니다. 행사장에서는 최근 급부상하는 신성장 동력 분야의 최신 로봇 기술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동구는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100년의 먹거리 평사리 10차 산업 선포식을 열고 악양면 평사리 마을을 전국 최초로 10차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동구는 2019년까지 17억여 원을 들여 평사리 들판 140헥타르를 4차 산업지구로 육성하고 우렁이 농법과 생태 둔벙 농법 등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차 산업은 생산과 가공, 관광체험 등 6차 산업에 정보와 의료, 교육, 문화 등 지식 집약적 4차 산업에 결합한 생명산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경남지역 검정고시 평균 합격률이 76.82%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첫 초, 중,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학력별 합격률은 초졸 83.33%, 중졸 78.95%, 고졸 75.77%를 보였습니다. 합격자 가운데는 교도소 재소자도 3명이 포함됐고 중졸에 응시한 68살 진모 씨가 최고령으로 합격했습니다. 창원시가 2020년까지 지금보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100억 원 늘리는 등 교육도시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등 약 255억 원의 교육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100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신규 교육사업으로 학력 향상 공모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한 동아리 활동에 7억 원을 지원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